오늘날은 과학명시대라 교통이란다든가 통신이란다든가 여러가지 정보가 지구 어느 곳에 있든지 지구 전체에 다 보도가 되고 다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 조직력이 대단히 복잡하고 잘 돼 있고 또 물질적으로 풍부하고 편리하니까 여러 가지 지식이 이와 같이 지식이 대중들이 다 갖게 돼요. 그래서 이러한 정보화 시대를 또는 시중화 시대다. 대중이 고도의 지식을 갖는 그런 시대를 맞이했다. 그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오늘날은 지식이 없으면 도저히 살 수 없게 됐어요. 과학은 복잡한 걸 그걸 죄다 이용하려니까 지식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지식이 가치가 있는 그런 분명을 일으켰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인간의 지식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촌에 농촌에 구석쟁이라도 가만히 앉아서 텔레비를 보면은 세계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을 당장에 다 보고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정보화 시대가 돼서 지식이 이만큼 중대하게 됐어요. 그러나 그 지식이 복잡하고 이와 같이 깊을수록 사람 마음은 거기 끄달려서 자기를 잊어버리게 돼요. 자기 정신을 잊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그 지식과 지혜, 그건 아주 다른 것입니다. 또는 요새 말로 예지라고도 할 수 있고, 지식과 예지 또는 지혜란다든가, 그게 아주 달라요. 다시 말하면은 지혜란다든가, 예지란다든가, 이것은 인간의 근본 그 영혼의 그 바탕에서 나오는 지혜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새 지식이라는 것은 그 표층에서 인간 표면에서 여러 가지 사물을 과학적 지식 그런 것은 지식이지 그 지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생활에서는 올바로 살려고 하면은 지혜 또는 예지가 지식을 잘 지배하여 훌륭하게 살 수가 있지. 지식대로 살려면은 자기를 잊어버리게 돼. 자기 근본 자기에서 나온 지혜가 아니라 그건 표층 여러 가지 삶을 이용하는 지혜니까 지식이니까 자기를 잊어버리고 그 여러 가지 인간이 노예가 되어버려요. 그걸 인간의 근원에 있는 그러한 지혜 또는 예지를 잘 살리지 않으면은 그 욕망이라는 것은 인간 속에 있는 욕망이라는 것은 자연히 그건 작용하게 돼서 그건 노력 안 해도 지혜란다든가 예지란다든가 이것은 우리가 참으로 노력해야 그게 개발이 되는데 욕망은 노력 아니해도 자연히 발생하게 돼서 욕망이 지식을 지배하게 됩니다. 예지를 지혜를 살리지 않으면은 인간은 욕망이 지식을 지배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날은 지식이 이와 같이 훌륭하게 복잡하게 풍부하게 발전이 되지만 욕망이 그것을 지배할 때에 여러 가지 타락이 오고 혼란이 오고 참 인간이 서로
살기 어려운 험악한 세상을 이룩하지 아니할 수가 없고 현실이 그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지식이 번성한 시대에 이와 같이 살면은 인류는 멸망한다고 여기까지 부르짖는 만큼 이 지혜, 인간이 본바탕에서 나오는 그 지혜, 참 자기 지혜를 개발해서 역사를 다시 창조하지 아니하면 아니 되는 그러한 시대를 맞이해야 했다고 우리는 각성하지 아니하면 미래 훌륭한 역사를 창조하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식만 가지고 살이면은 자기도 잊어버리고 분열병에 걸려요. 전부 근원자 그 통일되는 그 유언이 그 바탕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분석하고 계량하고 그런 그 분열병에 지다 걸려서 그래서 지금 말한 바와 같이 그것이 욕망으로 지배를 받으면은 세상은 멸망한다. 이와 같이 부르짖을 수가 아니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지혜 바탕에서 인간이 예지 그 바탕에서 지식을 잘 지배해서 과학 문명을 선용할 때 인류들은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같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간 그 바탕, 영원히 무한히 그 바탕 그런 참 자기 거기서 여러 가지를 해결할 때에 인간과 대자연 또는 학문과 학문 여러 가지 그 조화, 통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없으면은 죄다 분열이 되고 혼란에 빠지게 돼요. 그것이 오늘날 그 근본 바탕이 없는 시대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건 우리 불법 지혜를 잘 살리지 아니하면은 도저히 해결이 아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사는 데의 목적은 지혜를 개발하는 데 있지 그 지식은 목적을 달성하는 한 수단 방법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인생으로서 목적이 무언가 분명하고 이 과학이란다든가 경제란다든가 정치는 그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 방법에 불과한 걸 알아야지 그거에 전도돼서 그 수단이나 방법이 되는 것이 목적으로 하면은 이 세상이 혼란을 자기 자신도 전도가 되고 혼란을 이룩하게 되는 것은 그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마조스님 제 3처 마조스님 법문인데 마조스님 고향은 저 중구 한주 시방현이에요. 그 집안은 마시다 그랬어요. 마다 그래 마조라고. 중국 조사선 그 전통을 이어서 마시임으로 그 조자 조사 그래 마조라 그래 조사 붙여놨어. 그 이름은 도일이에요. 도일. 중국에서는 이름 안 부르니까 마조심이라고 그러지. 길도자 한이 도일. 그 부채는 참 기이하고 거림이 무게가 있고 조급하지 않아 성급하지 않아서 소가 걷는 것과 같다 그랬어. 그 눈은 아주 그 무섭게 호랭이가 보는 것 같다. 혀를 빼면 끝까지 닿는다. 아주 그 훌륭한 대인생이다. 그런 마조스님이 임재가풍 조사선을 형성했다. 이렇게 역사가들은 말해요. 그만큼 조사선의 마조 위치는, 마조 큰 스님 위치는 특별히 그 조사선의
크게 발전하는 계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조스님은 어려서 부류, 말하자면 유가란다든가 도가란다든가 의망가, 법가, 명가, 묵자, 종행가 여러 가지 지식에 통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려서 학문을 많이 하셨던 모양이에요. 육학에도 또 육학 서, 예학, 주역, 춘추 그런 서적에도 통했다. 그러니까 여간 어려서부터 학문적으로도 많이 지식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런데 출가할 뜻이 있어서 그 한주, 고향 한주 난사에서 출가를 하셨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자주의 처저화상한테 삭발해가지고서 아주 비구가 증식됐어요. 그런데 남아회양 육조스님이 그 제자 남아회양 스님이 이 마조스님이 전법원에서 주하면서 참선을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그 남아회양 스님이 그 큰 그릇인 줄 그걸 살펴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남아회양 스님이 마조스님 공부하는 전법원에 가가지고서 회양 스님 마조한테 묻기를 그 마조가 거기서 참선을 자꾸 하고 있으니까, 열심히 참선하고 있으니까, 하루는 남아회양 스님이 전법원 그 앞에 개화장을 가지고 자꾸 갈았어요. 네가 여기서 뭐 하느냐, 그러니까 좌선합니다. 그러니까 개화장을 갈았어. 남아회양 스님이. 그러니까 마조스님이 이상하거든. 개화장을 노장님이 와서 갈았다니까 이상하니까 물어서 그 개화장을 갈아서 무엇을 만들라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남아회양 스님이 말하기를 마작경하리라, 이 개화장을 갈아서 거울을 만들겠다. 그러니까 그 말이 돼요. 그러니까 마조스님이 말하기를 개화장을 갈아서 어찌 거울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 그러니까 남아회양 스님 말하기를 개화장을 갈아서 이미 거울을 이룩하지 못할진데 개화장을 갈아서 거울이 안 될 것 같으면은 좌선해서 가지고서 어찌 부처를 이루겠느냐. 부처 그 자리는 앉는 것도 아니고 눕는 것도 아니고 그런 형상이 없는 자유자재한 그 자리인데 어찌 꽉 앉아가지고서 인간 수행한다는 조작으로 부처를 이룰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마조가 말하기를 여하즉시요, 어떻게 해야 그럼 옳습니까? 그러니까 남아회양 스님이 말하기를 비컨대 소가 차를 명에 끌고 갈 때에 차가 만약 가지 아니하면 소를 때려야 오르냐 차를 때려야 오르냐, 그런 본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항상 몸으로 애써서 하는 게 아니라 그 부처 마음자리를 깨야 되지, 항상으로 집착해서 그렇게 수증을 닦으려고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그런 본문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남아회양 스님 밑에서 마조 스님은 공부를 깊이 그렇게 해서 그 시민을 얻고 모든 여러 삶에서 중생을 제도하게 돼요.
그 조당기 그런 그 책에는 그 마조스님 밑에 그 신이 법을 배운 그 제자가 많은 가운데 법을 참말로 이은 자는 88인이다. 조당기에는 그랬어요. 그리고 법을 이었지만은 숨은 사람은 부지기수다. 한량심 안에서 알 수가 없다. 옛날은 도를 배우고 깨달았어도 세상에 나타나지 않냐고 숨어서 그와 같이 일생 다른 조사 스님이 많아요. 근데 그 마조 스님 회화에 그러한 사람이 아주 부지기수다. 이 세상에 한 40여 년이 지면서 이와 같이 교화를 하셔서 천여 명 대중이 그때는 홍주정이라고 그랬어. 마조스님 손을 홍주정이라고 그와 같이 여간 그 본창을 대단히 조사선을 대단히 선양을 했어요. 그와 같이. 하나 끝머리 본문 하나 더 유명하니까 하나 할까. 마조스님이 인저 회상을 차리고 수자들을 교화할 때 남아회양 스님한테 소식이 없는다고 말이야. 남아회양 스님한테 무슨 소식이 그때 없어. 그러니까 남아회양 스님이 궁금하니까 사람을 시켜서 소식을 가지고 오라 그렇게 사람을 시켰어요. 그래서 한중을 보내서 마조스님이 법상에 올라가는 걸 기다려가지고서 다음은 나와 묻되 자마된 거 어떠한 거 마조스님이 법문상에 올라가거든 어떠한 거 이와 같이 물어오라고 그랬어. 그러면은 어떠한 거 아니면은 마조스님이 대답할 거 아니야. 대답하는 그것을 기취해서 그걸 기억해서 잘취해서 가지고 오라 그랬어. 그 스님이 남아외야 스님이 가르친 대로 가서 물어서 그러니까 마조 스님 대답이 자정호랑 후에 호랑 아주 난리가 나서 그 시끄러운 호랑 옛놈 호랑으로 쫓아부터 일어난 쫓아부터 뒤에 30년에 부정소염쟁이로다 30년 동안 염쟁이 일찍이 염쟁이 적지 않다. 풍족하게 잘 산다. 그 대답했어. 그것이 보통 쉬운 말이지만 왜 호란이라고 그랬느냐. 난리 후에 또 염장이 적지 않다. 거기에 깊은 조사선의 참 깊고 깊은 그런 경지가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조 스님은 그 마조 스님이 이전 스님과 달라서 대용현전 부중규칙이 아주 그 자유자재하게 활동을 하면서 활약하면서 작용하면서 규칙에 머무르지 않냐. 완전히 거짓들 안 해요. 일기일경 이 몸으로 여러 가지 활동한다거나 또 경계가지고 엉맹이로 친다거나 불자를 든다거나 이런 일경 이런 일구 방할 자제예요.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서 쓰고 바로 그 자리에서 행하는 그러한 대기대용 그러한 억센 조사선을 마조스님은 형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마조스님 법문인데 첫째에 수시운 드렵에 이르되 일기일경과 일기기는 눈으로 검적한다든가 또는 눈썹을 올린다거나 그러한 것이 기예요. 마음에 있어서 그렇게
자기 육체 동하는 것이 일경이라는 것은 주장자로 때린다거나 든다거나 불자를 또 세운다거나 산을 가신다거나 물을 가신다거나 그러한 경계 가지고 법문하는 것을 일경이라고 그래. 그런 일경과 이런 일구는 한 말 한 글구 이렇게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하는 것은 차도유 개이처나 또한 이 들어가는 곳을 있음을 도모하나 그 깨달아 들어가도록 그와 같이 노력하지만은 교육상완창이라 좋은 살 위에 이 깨끗한 아름다운 이 살 위에 완창이야 창을 깎는 것 같다. 부실험을 만드는 것 같다. 하여튼이라 성과 성불이요. 그러니까 헌 그 헐어서 그 아주 신찬하게 된 직과 부를 이루는 것이다. 대영현전의 부전 규칙은 대영, 그 자리에서 마구 그 대기 대영으로 시작하는 그러한 대영 현전에 하는 것은 규칙을 두지 아니에요. 규칙이 어디 걸린 데가 없어요. 자유자재예요. 부처에도 걸리지 아니하고 공부에도 걸리지 아니하고 자유자재. 차도지유 향상사라 또한 향상사 있음을 알린 것을 도모한다. 향상사 아주 제일 주경 그 깊은 그 자리를 알리게 함을 도모한다. 그 자리에서는 대천계지나 하늘도 덥고 땅도 덥고 그 자리는 시간 공간을 초월해서 절대의 경지야. 그래서 또한 모삭 불태기로다. 또한 찾을라야 얻지 못한다. 찾을라야 그는 찾을 수가 없어. 어떻게 붙잡을라야 붙잡을 수가 없고 열어볼라야 열어볼 수가 없는 그 자리야. 임마야득이면 그러면 어떠냐 하면 임마야득이며 이러해도 옳고 불임마야득이니 이러하지 아니해도 옳으니 얻으니 해영 선생이요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고 또 자유자재하게 다 거기는 살아나 거기는 참으로 세밀한 것이다. 세밀한 아주 날카롭고 가는 그런 세밀. 그러나 그뿐만 아니라 또 이렇다고 말이야. 임마야 부득이며 이러해도 얻지 못하고 옳지 못하고 불림마야 부득이니 이러하지 아니해도 또한 얻지 못한다. 그래도 안 된다고.